뉴욕 한인회와 함께 자,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은요 뉴욕 한인회의 소식과 한인사의 이슈를 진솔하게 나누는 방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도요 우리 뉴욕 한인회관 개혁추진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뉴욕 한인회 부회장님, 우리 조성환 수석부회장님, 강원주 차석부회장님, 최은경 법률부회장님, 이재철 정책부회장님들 패널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정말 다사다난했네요. 다사다난한 2015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KRB 애청해주신 모든 청취자님들, 물론 또 우리 뉴욕 일원 한인 동포님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인사 전해드리고요. 또 우리 뉴욕 한인의 임원 모두가 또 함께 기원드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김민선 씨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제안을 해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제안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몇 가지의 일들, 그런데 이 일들이 정확지 않고 또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또는 결과적으로는 거짓된 사실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두 번의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 동포들께 간략하게 썸마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성환 수석께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주와 걸쳐서 두 번의 김민선 씨께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요지는 동반 사태를 이제 언급하면서 요번 동반 사태를 하고, 그다음에 아울러 1월 20일 날 지금 예정 잡혀 있는 히어링 데이, 공판 날짜 때 어떠한 판결이 나도 그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말자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사실상 이제 저희가 답변하는 수위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는 분명히 김민선 씨를 회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 회장님이 또 같이 대응하는 거는 어떠한 이 뉴욕 한인의 차원의 격에 또 안 맞고, 네. 또 저희가 나름대로 임원들이 또 그동안 수차례도 토의도 하고 생각도 해봤지만 어떤 대응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같은 기자회견을 함으로 인해서 한인사회에 이제 시끄러지고 또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성한 입장문을 그냥 언론에 보도자료로 네.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입장의 주체는 이제 뉴욕 한인의 임원으로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낼 때 그때가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우리 한인상 선정식을 하는 날이었죠. 네. 그래서 한인회관에 또 우리 임원님들이 다 모이시고 또 그래서 그날 이제 모신 분들 몇 분이 또 깊게 관계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참석한 가운데 사진을 찍고, 네. 그래서 그 사진과 함께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 표명 내용에는 일단은 그동안의 이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또 그동안 부당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은 지금이라도 회장 사칭하면서 하는 활동을 중지를 하면 중지하고, 그리고 현재 걸려있는 소송 부분을 취하게 된다면 네. 우리 측에서도 더 이상 지난 과거를 묻지 않고 저희가 지금 김민선 씨가 회장 활동을 지난 5월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트레이드 마크를 연방법원에 소송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송 부분을 취하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안이 가고 불과 2, 3일 만에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불쾌한다는 등
또 뭐 여러 가지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더니 이제 급기야는 그 제 2차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또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그 동반 사태 부분은 뭐 언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번 그 공판에 그 항소를 하지 말자.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후문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그 이미 장기 리스가 됐고 거기에 계약금 50만 불을 민승기 회장님이 착복을 했다. 이런 말이 소문이 있다. 그 자기가 그걸 사실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명을 했고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리고 그 저희가 서호진 변호사 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입장 표명할 때. 네. 왜냐하면 그걸 언급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김민선 씨가 들고 나온 항소를 하지 말자는 거는 저희가 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그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저희의 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판결도 나기 전에 저희가 항소하지 않겠다는 저희 권리를 포기하고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판결이 난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더 이상 항소하지 말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체의 이 권한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미리 차지해 맞고 마가렛 첸이 서호진 변호사의 어떤 판결 과정에서 굉장히 그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을 미뤄봤을 때 이번에도 항소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부담감을 갖지 않으면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본인이 결정할 때 부담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응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이제 한 것인데 서호진 변호사의 그 항소에서 저희가 승소한 부분이 왜곡되고 잘못됐다, 거짓이다. 기자회견 때 그러면서 뭐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는 그 편지 같은 내용을 뒤밀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기네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항소해서 이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부동산 전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계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성환 수석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좀 블러러해서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는 얘기지만 우리 청취자 입장에서 지금 차를 운전하고 계시거나 또는 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은 조금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시간대별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어디서부터 해 주시냐면은 민승기 회장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승기 현 회장과 또 김민선 후보 측이 함께 붙어서 드디어 이제 선거를 치르게 돼서 양 사람 모두 다 후보가 됐고 그랬는데 먼저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죠. 사전 선거도 하게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번에 지금 그 김민선 씨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이 선관위 자체가 굉장히 경우도 없고 조금 그러니까 룰도 없고 뭐 이런 분으로 비추질 것 같은데 선관위 분들 면면들을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굉장히 오랫동안 스마트하게 정치적으로나 또 한인 사회에서 덕망을 받는 분들이시고 이런 분들이 판단하에 사전선거가 맞다 그러면 사전선거를 했기 때문에 탈락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그러면 소송을 한 거는 먼저 그러니까 펀치를 날린 쪽은 누굽니까? 김민선 씨 측이죠. 김민선 씨 측이 먼저 펀치를 날려. 그럼 좀 자세하게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강원주 수석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래요? 네, 마이크 좀 이쪽으로 돌려주시고 강원주 차사업 부회장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설명해서 먼저 펀치를 날려서 소송을 제기한 쪽은 이제 김민선 씨 측이에요.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거를 순서대로 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좀 순서를 당겨야 되겠네요. 네. 김민선 씨는 정말 제멋대로인 사람입니다. 그 첫째가 그분은 선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선관위원장을 지낸 분께서 사건의 단초가 된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거리낌 없이 하더니 또한 회칙 개정위원도 지냈어요. 그래서 회칙도 잘 알아요.
그 누구보다 회칙을 통달하였음에도 회칙에도 없는 불법 총회에 의거해 회장에 등극하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한인의 상징인 로고와 함께 본인은 받지도 못하는 뉴욕 한인의 사무국 전화번호까지 넣은 명함을 찍어서 여기저기 돌리고 지금까지 한인 회장을 사칭하며 동포 사회를 혼란의 연속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런 인사가 한인 사회의 화합을 운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둘째,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것은 한인회장 선거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오늘까지 고무줄 느리듯이 끌어온 사람은 바로 김민선 씨입니다. 자신의 명백한 불법 사전 선거 운동으로 인해서 선거법에 의해 자격이 박탈되자 선관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내고자 소송을 하였고 이의 없다고 기각되자 곧바로 항소하여 또 기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민승기 당선자 무효 소송을 또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참으로 제 허물은 반성치 않고 이분은 소송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작 공판하는 날 지난 5월 13일이던가요?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민승기 당선자 무효 소송 공판정에서 갑자기 민승기 회장 쪽 변호사의 자격 시비를 들고 나와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선자 무효 소송을 했으면 소송의 판결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원하던 한인회관에 입성해서 제대로 한인회장 명함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소송 연기를 주도해서 질질 끌고 가는 걸까요? 이런 인사가 한인사회를 걱정한다? 운운하면 말도 되지 않는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누구 말 맞다나 55년 한인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 지난 반년도 훨씬 넘는 시간들을 회장을 사칭하며 분주하게 언론의 지면 장식을 잘 해왔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웬 동반사태 제안 억울하다며 법에서 가리자고 비싸게도 뉴욕에서 둘째 가라면 서럽다는 변호사 그룹을 고용해서 제가 듣기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법정으로 끌고 간 인사가 이제 와서 뭐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보다는 한인사회의 판단에 맡겨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지난 수개월여 두동강난 한인사회에 반목과 불신이 팽배해진 한인사회가 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소송하고 싶으면 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볼멘소리로 한인사회의 화합을 들먹이며 동반사퇴하자? 이런 소화병적인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한 소송이니 끝내고 싶으면 본인이 취하하고 그만두면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준다면서 거짓말을 해대고 민승기 회장이 50만 불을 받았다. 동반사퇴 요청이나 항소를 포기하자고 할 거면 겸손해야죠. 겸손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 카드를 들고 나온 사람이 한인사회 이거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면 안 된다. 화합으로 가야 된다고 기치를 들고 나온 사람이 무슨 50만 불을 착복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을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한인사회 화합을 부르짖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끌고 간 사람은 김민선 씨고 또 한인사회는 법과 질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 앞으로 김민선 씨 같은 인물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 한인사회 수많은 단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의 롤 모델 케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가서 판결을 기다려야 됩니다. 동반사퇴 아닙니다. 김민선 씨는 이런 말을 하려면 좀 더 겸손하게 허무맹랑한 소문을 같이
갖고 나와서 한인 사회의 분열을 이 좋은 연말에 크리스마스 즐겨야 되는데 한인 사회 분열 조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판일이 1월 20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제안을 한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아까 그 처음에 그 소송을 제기한 쪽이 누구냐라고 여쭤봤던 이유는 김민선 씨 측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 한다면, 오히려 소송을 안 했다면은 선거일이 선거에 대해서 그렇지 대동포 차원에게 호소를 하고, 동포분들이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동포들이 그러면은 말 그대로 찬반 투표라도 재선거를 할 건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걸. 오히려 본인이 먼저 소송을 해놓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말 그대로 그렇게 원했었다면, 한일 회장을 하고 싶었다면, 이게 한일이가 잘못된 선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소송을 본인이 또 했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저지먼트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명함으로 한인 회장을 찍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사이에 또 어떤 분들이 나와서 되도 안 되는 몇 분이 모여서 전임 회장들이 모이셔서 말도 안 되는 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당사자끼리 투표를 하고 이래서 참석한 찬반이 몇 명이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어떤 회장들도 내가 먼저 잘못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다시 선거해야 돼요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든지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어느 협회든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거는. 네, 조석. 예, 이번 그 소송건에 대해서 저희는 이긴다는 확신을 굉장히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논리, 저쪽에서 네. 펼치는 논리가 뭐냐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인사에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김민선 씨가 이제 첫 번째 소송, TRO와 함께 했던 소송과 네. 또 두 번째 소송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7월 달에 네. 또 소송을 2번 했는데 그 첫 번째 베이스가 되는 논리는 뭐냐면 민승기 회장님이 선관위를 구성을 해서 아예 차지에 김민선 씨가 나올 거를 미리 알고 작전을 짜서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떨어뜨렸다. 돈을 받고 공탁금을 받고 그 다음에 돈은 돈대로 챙기면서 잘랐다라는 일종의 프로드죠. 사기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걸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법원에서 그걸 인정시키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논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관위가 그럼 과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선관위가 갖고 있는 에비던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소송법원이 아니라 항소법원을 가면 정말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히 이긴다고 보는 게 네. 선관위에서 선거를 하기 위해서 김민선 씨를 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를 하기 위해서 10여 차례 이상 회의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회의록이 근거가 되는 거죠. 선관위가 정말 선거를 원했구나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록과 아울러 저희가 김민선 씨가 이제 사전선거 운동 한 거를 갖다가 민승기 회장 측의 이제 선대본부에서 어필을 할 때 어필한 내용이 받자마자 바로 통과되지 않았고요. 네. 그게 그냥 무시되고 다음에 후보자 등록 공고가 나가버립니다. 그만큼 선관위는 어떤 후보를 탈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신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차 저희 선대본부장님하고 같이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거지. 그 선관위 자체가 이미 민 회장님하고 짜고 어떠한 사전에 모의가 됐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에비던스가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정확하게 지금 마가렛 첸이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항소법원은 판사가 5명이 있습니다. 네네. 5명의 판사라면 현재 본질을 정확히 봐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희는 사기 행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가 한인회가 정해진 그 법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거를 반한 김민선 씨가 잘못된 게 분명히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의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소송 제목은 뭡니까? 김민선 씨 측에서 제기한 첫 번째 2월 달에는 2월 달에 했던 거는 그때는 앞으로 그 3월 8일 날이 되면 선거일인데 그때 이제 이미 후보자 등록은 끝난 상태니까 네. 끝나고 이제 김민선 씨가 그 후보자 자격이 박탈이 됐기 때문에 네. 단독 후보가 되니까 3월 8일 날 이제 그 당선 공고를 하죠. 선관위가.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선 공고를 못하게 하려고 선관위의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TRO를 합니다. 근데 이 TRO를 할 때는 반드시 이 TRO의 근거가 되는 모션을 집어넣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모션하고 같이 넣는데 TRO가 기각이 되고 그때 판사가 이거는 TRO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 회장이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선관위 업무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그 이 모션을 가지고 소송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각이 된 뻔한 내용이 있고 이게 법적으로 해서 했을 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차기 회장이 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많은 우리 회장님들 전임 회장님들과 함께 이제 함께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곤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그 두 번째 끼가 이제 서호진 변호사님, 우리 민 회장님의 담당 변호사인 서호진 변호사님이 항소 과정 그다음에 결과 이 부분은 그러면 변호사님 입장에서 최영기 변호사님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혹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의 말들은 말로 하시면 안 되고요. 누구나 열람을 하고 볼 수 있도록 서류로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는 거죠, 우리?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네. 105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판결문에. 네, 105 pages. 네. 네. 그 소송 내용이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거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수석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TRO라는 거는 Temporary Restraining Order라 그럽니다. 그 얘기는 restrain 한다 그러면은 뭔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정지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네.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왜 뭐를 못하 그러니까 선관위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restrain. 처음에. 네. 네. 그 애들이 뭘 잘못하면은 네 행동에 조심해라. 네 행동을 그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다시 선고를 하라. 그런 첫 번째 소송,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소송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션 B, A, B로 나누면 B를 해보겠습니다. 그 모션 B에 대한 서류가 정확하게 10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7월 16일 날 김민선 씨가 모션을 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민승기 회장님 쪽으로 그거를 전달을 합니다. 서브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 변호사로서 모션을 넣을 때는 히어링 데이트를 미리 넣어가지고 판사 그렇죠. 제출하는데 그거를 8월 15일을 예정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나고 있는 1월 20일 날 판결이 난다는 거는 지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8월 5일 거가 1월 20일에 판결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엇을 그 사람이 무슨 모션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declaration, 그러니까 자기를 회장으로 declare 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request order directing 민승기 회장님 to vacate 그 한인회관, 그러니까 이 회관 에서 나가달라고. 나가며 자기를 회장으로 declare 해달라, 선언을 해달라. 네. 그래서 그것은 인덱스 번호가 뉴욕 카운티의 수프림 코트 인덱스 번호 100386/15. 여기에 판사는 Honorable Margaret Chen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두 개를 이제 말씀드리고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그 풀 어카운트를 보여달라. 그리고 제3의 변호사를 통해서 그거를 리뷰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105페이지에 따라오는 거에는 익스빗이 5개가 있는데요. 증거물이. 익스빗,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거기에 제일 그 부분들이 중요한 걸, 자기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낸 거는, 본인들이 미팅을 해서 탄핵을 한 서류입니다. 한국말로도 했고 영어로 번역했고 그 번역한 사람의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선거를 해서 한 Certificate of Election, 한국말로 본인의 당선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의로 만든 당선증이죠. 이제 그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B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4가지였어요. 자기를 회장으로 인정해달라, 민승기 회장님을 회관에서 나가게 해달라, 풀 어카운트를 해달라, 제3자를 고용을 해서 리뷰를 해달라는데 그 코트 데이트에 가서, 히어링 데이트에 가서 이 김민선 쪽의 변호사가 그냥 말로 쏜 게 아니고 서호진 변호사를 거기서 디스퀄리파이 하게 해달라. 민승기 회장 측 변호사를, 네. 서호진 변호사를.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제가 뭐 소식으로 들은 게 아니고 거기에 리플라이가 있습니다. 서호진 변호사가 한 리플라이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에 법적 서류의 내용을 보니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구에게 들었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고. 알고 있다 말고 우리는 서류로 말씀해 주세요. 서류로 제가 네. 읽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누구를 말씀드리나 사람 A하고 저랑 뭐 조수석이랑 네네네. 네. 황보 선생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가게를 샀어요. 네. 가게를 샀어. 선생님은 파는 사람이었죠. 근데 한 2년이 지나서 바이어가 왔어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그 건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내가 그 바이어의 변호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왔느냐. 옛날에 나는 변호사가 있었고 당신은 황보승용의 변호사였는데 보니까 당신이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당신한테 왔으니까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안 된다 하는 게 그 법조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 네. 그거를 conflict of interest라 그러고 우리는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떨어뜨려 달라 이거죠. 그러면 서호진 변호사 측이 서호진 변호사가 김민선 씨와 옛날에 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일이 뭐를 했느냐가 나도 정말 호기심이 나서 아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 12월 달에 김민선 씨가 한국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김민선 씨가 어느 은행에서 론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본인이 미국에 없으니까 이 서호진 변호사한테 파워 오브 어터니 네. 위임장을 써준 적이 있답니다. 아하.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부동산 네고시에이션을 하다가 매매 파는지 사는지는 거기에 써 있지 않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케이스도 성공이 안 됐고 그냥 팔리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한. 근데 그거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선 쪽에서 그 써 있는 거는 그 자기의 비밀이나 그런 거를 다 알아가지고 이 엘렉션에 쓰려고 이 사람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빼달라고 말로 그 변호사가 그랬어요. 아, 그것도 서류도 이 아니라 모션에 말로. 아까 말한 네. 4가지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1월 20일에 하는 거는 1, 2, 3, 4 내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결정이 나는 거고 이번에 김민선 씨가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낸 거는 자기가 판결 날짜를 당기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긴 거지.
한국말로 그러면 다 정리를 한번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서호진 변호사를 네. 5월 달인가 언젠가에 해가지고 7월 달에 서호진 변호사가 이 케이스를 못 만든다고 오늘 우리 마가렛 첸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판결이 네. 그래서 서호진 변호사가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를 서호진 변호사도 너무 억울하게 된 게 마치 그냥 이 케이스에서 나가달라는 거였는데 마치 변호사 라이센스 박탈된 것처럼 그렇게 신문에 소문이 언론에 나서 서호진 변호사 측이 오히려 화가 나서 항소를 하게 했습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항소를 하게 돼서 두 번째 판결이 이제 났습니다. 네, 이제 11월 달에 나왔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김민선 씨가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자기가 포기를 하고 withdraw를 했기 때문에 한 거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판사의 판결문은 뭐라고 나왔는지 먼저 네, 한번 들어. 네, 분명히 그러니까 김민선 씨는 내가 케이스를 드랍을 했다라고 말한 건데 네. 그랬기 때문에 민수기자 쪽이 이겼다라고 했는데 우리 판결문에 그럼 뭐라고 나왔나요? 판결문은 11월 12일 날 그 카운티 클럭스 오피스에 엔터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그 원고와 피고가 조금 이렇게 복잡한 게 이래요. 수프림 콧에 가서 지잖아요. 그러면은 고등법원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 가서 어필을 합니다. 네. 어펠러 콧에 갔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을 간 거예요. 고등법원에 가서 그 고등법원에는 판사가 5이 이렇게 앉아 그렇죠. 있습니다. 많으시죠. 오럴 아규먼트를 하는데요. 그 판사가 unanimously 하는 거는 만장일치를 했는데 판사가 그 만장일치의 그 판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를 이렇게 한국말로 영어로 먼저 하면은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matters and the election issues.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no probability exists that a counselor might use confidence or secret gained from attorney-client relationship.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맡으면은 그 클라이언트와 맡은 거를 비밀로 해야지 그걸 밖에 나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attorney-client relationship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 어긴 게 없기 때문에 그 decision and order를 해줍니다. 판결을 해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네, 판결이 그럼 뭐라고 나왔나요? 판결이 마가렛 첸이 한 그 명령은 reverse.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서호진 변호사가 부동산 매매한 정도의 그걸로는 이거 아무 선고와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서호진 변호사 하는 행동은 이거 민승기 회장 변호를 하는 거는 맞다라고 해서 판결로서 그러면 김민선 씨가 진 거예요. 졌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판결 날짜를 당기려고 자기가 취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방송, 언론에 그러니까 그 당신이 지시고는 판결문이 지고서는 판결문까지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진실은 항상 정확합니다. 어디에 묻혀 있어도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빛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드러나죠. 이런 것처럼 판결문이 졌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씀이 내가 케이스를 드랍한 거다라고 그래서 민승기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케이스를 민승기 회장은 나한테 고마워해라. 나는 이 정도로 당신을 배려해 줄 테니 당신도 나랑 같이 동반 사퇴하자. 이런 모양새를 취해서 한인 동포들에게 왜곡된 증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 짚었으면 하는 부분은 그렇게 그 서호진 변호사 자격 없다고 마가렛 첸이 판결을 하고 그것도 저희의 어떠한 리플라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저희가 항소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김민선 씨 측 변호사가 저희 측 변호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하. 지난번 그 모션 자격 없다고 한 걸 취소할 테니까 항소한 거를 드랍해라. 항소를 해달라. 가면 질 것 같으니까 질 게 뻔하니까 변호사가 그러면은 우리 화해하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테니 그 항소하는 걸 드랍해다오라고 미리 그러면 편지가 왔었네요. 그렇죠. 그 편지를 보냈죠. 근데 저희는 그걸 받아줄 이유가 없는 게
당연히 취하가 아니고요. 이길 건데 뭐하러 그걸 또 합니까? 하나는 마가렛 챈 판사가 이미 결정한 걸 상대 측 변호사가 어떻게 위드드로 해요. 그렇죠. 저지먼트의 판결을 변호사가 어떻게 위드드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요번 기자회견 때 김민선 씨가 증거처럼 뒤밀고 기자분들한테 보여준 내용이 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변호사가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 해줄게 너희들도 항소하지 마라고 보낸 그 한 장의 편지가 이것 때문에 내가 위드드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해도 너무하는데요. 네, 마이크를 좀 판결문이라는 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모션 디나이드라고 누구나 그 콧에서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언론에 하는지 이거는 정말로 도대체 우리 뉴욕 동포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다면은 이것도 그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거는 뭐 한인사회를 좀 시끄럽게 하려는 의도라든지 내지는 우리를 마치 무슨 분규 단체로 끌어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민승기 회장님이 회관을 팔아 먹을래다가 자기한테 들켰다 이렇게 언론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이것도 거짓말 해가지고 언론을 어지럽히려고요. 모르는 동포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죠. 모르는 동포들은 야 김민선 씨 측 후보는 김민선 씨는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민승기 회장은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가고 네, 있구나. 화해를 안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시키려고 지금 이거를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나 이상한. 이거는 100% 거짓말. 그러면은 우리 이재철 우리 부회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면은요 그 50만 불을 우리 조수생이 뭐라 그랬죠? 아까 기자회견하면서 50만 불을 에어라이드 장기 리스를 네, 그러니까 이미 현재 장기 리스와 같은 리스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약 과정에서 받은 50만 불을 현 민승기 회장님이 착복을 했다라고 소문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사실인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는요 정말 큰일 날 말씀이에요. 소문을 기자회견에서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아니라고 밝혀지면은 아니었구나 미안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 이재철 우리 석기 부회장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는 볼 수 있는 거죠. 어디나 들어가서 건물 팔리고 매매되고 이런 거는 부회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현재 우리가 거주하는 뉴욕시에는 5로 그러니까 맨하탄, 퀸스,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롱아일랜드는 시리의 브루클린, 롱아일랜드, 퀸즈 죄송합니다. 그 아크리스라는 그 시리 웹사이트가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트랜잭션 레코드를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군요. 누구나.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로 드릴 거 이게 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은데 지금 서류를 많이 갖고 오셨어요.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들이고요. 거기에 지금 드린 거 거기에 보면 에어라이트 세일즈 레코드예요. 거기에 나온 게 뒷장도 계속 보시면 나오시지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기 리즈에 관한 장기 리즈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아크리스에 기록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분이든지 관람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는 한 여기 데이터상에 2013년 2월 달 이후로 어떤 어그리멘이나 어떤 모기지 스테러스 그런 경우가 아무것도 우리 한인회관에 대한 그 레코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럼 2015년 여기 노란 줄을 치시면서 에어라이트라고 표현했던 이거는 뭔가요? 예, 에어라이트는 그 다른 건물에 대한 예를 들은 건데요. 네네. 예, 그 레코드는 정확하게 에어라이트 세일즈가 됐을 경우에는 그 아크리즈에 정확하게 명시가 됩니다. 아하. 예. 에어라이트 세일즈가 흔하게는 됐다고. 에어라이트라고도 하고 디벨롭먼트 라이트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뒷장의 상세한 부분을 그분들이 카피를 해서 시리에서 카피를 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걸로 봐서는 2013년 이후에 예. 한인회관에 대한 거는 깨끗한 거예요. 뭐 예. 장기 리스나 에어라이스를 판매했거나 예. 뭐 깨끗한 겁니다. 예, 그런 기록은 전혀 없고 그러면은 이 네. 50만 불은 누구한테 받은 걸까요?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사실 저가 아니라도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변호사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거든요. 이거는 이 방면에 부동산이나 어떤 뭐 회계사님들이나 뭐 모든 분들이 아크리스라는 걸 공유하기 때문에 은행에서조차도 타이틀 컴퍼니에서조차도 기본적으로 서치를 하는 게 아크리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는 좀 예. 화가 나는 거는 저를 뉴욕 동포들을 많이 무시한 것 같아서 우리 김민선 씨 측이 무시한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예. 이런 부분을 당연하죠. 저는 부동산을 모릅니다. 부동산을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믿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 중에 이게 장기 리즈 건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장기 리즈에 관한 그게 우리가 말하는 99년짜리 장기 리즈입니다. 네. 예, 근데 그 건물 그 지금 호텔이거든요, 거기.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모 그룹에서 매입한 그 호텔입니다. 이게 네. 제가 어느 그룹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전에 그 전 오너가 이분들이 그 한국 그룹이 매입하기 전에 바로 그 트랜잭션 네, 그러니까 네. 장기 롱텀 리즈 99년짜리는 네. 이렇게 불과 한 50년 정도 40년 정도 된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건 그렇네. 아크리스가 있기 때문에 1974년이면 40년이네요. 예, 아니 지금 앞으로 그리고 차후에도 2070 몇 년까지 2073년까지요. 예. 99년. 99년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다 나오네요. 예, 정확하게 찾으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어떤 브로커든 어떤 이 비즈니스에 종사한 분들이시던 이거를 한인회관에 대한 어떤 서치를 해보시면 금방 한 10분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클리어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김민선 씨 쪽에서 혹은 김민선 씨 측근들 중에서 정말 여기에 좀 이렇게 따로 전화를 해주시면 한번 만나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진실이 아니지 않냐, 저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얼마나 그 뉴욕 동포들을 무시했으면 얼마나 우리 뉴욕 동포들이 당연히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냥 그래도 뉴욕 한때는 뉴욕 한인회장의 후보에까지 오르셨던 분이 동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상대로 저렇게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50년 장기입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은요,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를 얼마나 깎아먹는지라는 걸 왜 인정하지 못하셨을까요? 강원조 배우자님. 네, 이번이 뭐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면역력이 강해졌습니다. 예. 네. 왜 민승기 회장 그 해관 매각설 그것 때문에 우리 진실규명위원회가 태동이 돼서 한인회관의 그 실체를 그렇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인회관이 조금 얼마나 전에, 문제가 있는지 알았죠. 이재철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 리스건 없습니다. 그거는 BBG라는 감정 회사에서도 1983년에 구입이 되었고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페이지 2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방송할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김민선 씨는 왜 50만 불 착복 얘기를 했냐? 그런데 한 몇 달 전에도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네. 김민선 씨 측근되는 사람이 뭐 그 일간지는 아니고 주간지 그 대표를 발행인을 만나서 뭐 민승기 회장이 40만 불 부도가 났다. 당장 돈이 필요하다. 뭐 방송국을 17만 불을 주고 매수했다. 뭐 등등 17만 불이요? 네네네. 아니 무슨 17만 불이 어디 있어요? 17만 불을 주고 네. 저희 본사를 매수를 했다. 아니 네. 이제 방송을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17만 방송하는데 17만 불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었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서 얘기합니다. 뭐 해도 좋다고 들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김민선 측근이 그따위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김민선 씨 본인이 라디오에 나와서 50만 불 민승기 회장이 착복한 건데 소문인 것 같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항소 처음에는 동반 사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항소를 하지 말자. 그럼 본인이 항소 안 하면 되지. 뭐 남까지 항소를 하든지 말든지 왜 얘기를 해. 자기가 소송을 했잖아요. 네. 원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기가 불법으로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을 용서 못합니다. 불법을 용납 못해요. 부정한 거 용납 못해요. 부정, 부패, 부조리 이런 거 용납 못합니다. 김민선 씨 같은 사람은 정치판에 가야 돼요. 어떻게 불법으로 한 사람이 자기가 소송을 해놓고 뒤집어 씌우고 딴 사람한테 뭐 내가 소송을 날짜를 땡겨. 그럼 5월 13일 날 왜 서호진 변호사 케이스로 모션을 했나?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5월 13일 날 제가 데이 오프 내가지고 코트를 여러분하고 갔습니다. 갔고 김민선 씨는 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서 있어? 다른 사람 다 앉아 있는데. 내가 뭐라고 시비 걸을 내다 간뒀어요. 야, 너 앉아 그럴래다가. 그 말씀, 네. 죄송합니다만. 네. 아니, 저 앞에 판사님 있고 변호사들이 있는데 뭐하러 서 있어요? 어텐션 받으려고? 그런데 그쪽 변호사가 뭐 서호진 변호사 디스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러대요. 모션 할 거냐고. 한다고. 그럼 페이퍼 갖고 왔냐? No. 그러면은 연기한다. 그럼 아까 말했잖아요. 민승기 회장을 무효 소송을 냈으면 빨리 무효를 시켜서 한인사회를 조용하게 만들어야지. 왜 엉뚱한 변호사 자격 시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연기를 해. 본인이 연기해놓고 뭐 이제 와서 뭐 날짜를 당기려고 자기들이 취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호진 변호사가 다시 된 거라고. 여기 저 최원경 부회장님께서 코트 판결문 읽어드렸으니까 확실하죠. 그런데 이분이 뭐 오늘 또 제가 라디오를 누가 이제 멘트한 거를 들려줘서 들어봤습니다.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준다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난 14일 날 김민선 씨가 뭐라고 말했냐. 민승기 씨는 집행부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뉴욕 한인의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민승기 회장은 김민선 씨가 당선자 무효 소송을 낸 만큼 현재 법적으로 회장입니다. 맞죠? 당연하죠. 때문에 한인회관에서 당당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숨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인회는요. 이거는 그룹이에요. 회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인회입니다. 우리가. 네, 회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김민선 씨는 혼자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왜? 그 증거로 김민선 씨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도자료 보내니까 그쪽 임원이라는 사람이 회장 민승기 본인이 얘기 안 하고 뭐 밑에 사람들이 얘기했다. 우리도 밑에 사람 임원들 회의를 해서 다시 결정을 내린대.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김민선 씨는 밑에 임원들이라는 사람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먼저 던졌나? 볼을? 그러니까 뒷북을 치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우리 집행부 임원들은 분명히 민승기 회장님과 의논을 거친 후에 보도자료를 내보냈고, 그리고 그거는 김민선 씨는 아까 우리 조 수석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후보입니다. 민승기 씨는 회장입니다. 동격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탄핵당한 민승기 씨를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뉴욕 한인회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해결 방안을 제안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말씀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요. 김민선 씨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승기 회장은 현재 회장이에요. 무효 소송 결판 날 때까지. 억울하다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오늘까지 한인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법에 호소해서 결판 내자고 한 건 바로 본인인데 또 5월 14일에 당선자 소송 낸 사람이 엉뚱한 변호사 자격 시비로 모션 추가해서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사람이
아니 여지까지 기다렸는데 왜 내년 1월 20일을 못 기다려? 왜 연말 전에 해결해? 지금 연말에 한참 크리스마스 뭐 축제한다고 사람들 전부 갈 기도 바쁜데 저도 바빠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다렸던 당사자가 왜 한인사회 화합을 주장하고 방관할 수 없고 해결 방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려면 갑자기 왜 또 민승기 회장 50만 불 무슨 착복이 나오며 네. 그럼 뭡니까? 은근슬쩍 한인사회를 또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저는 도대체 이분을 이해하기 불가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지금 서류로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누구나 우리 동포, 뉴욕 동포 어느 분이 한인회관 가서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요청하면 다 보여줄 수 있는 서류로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자,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말은 진짜 입 밖으로 떠나고 나면 그만인데 말 한마디 한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인데요. 자, 이쯤에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조수정님. 이 사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왜 저러시는 걸까요? 네, 사실상 이제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일단은 저 조석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희 방송사 그 계약서도 예. 청취자들께서 보자고 원하시면은 인보이스랑 나간 체크 정확히 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네. 저희 방송사 정의를 위해서 얘기를 할 뿐이지 그리고 정말 저렴한 방송료를 받았을 뿐이지 17만 불을 받았으면 참 좋겠네요. 네, 네, 네. 자, 조수님, 네 말씀해 주세요. 그 한간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저희가 이제 뭐 방송을 막 하는 이런 비용들이 어디서 나오냐. 근데 정말로 지난번 그 다른 그 라디오 방송사에 저희가 했던 부분은 이 한인회관의 문제를 저희가 그 끄집어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사실로 다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모든 뉴욕 동포들이요. 예. 한인회관에 대한 꽤 많은 이야기를 알고 그렇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한인회관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걱정도 해주시고요. 우리 1월 20일 날 판결이 끝나면은 민승기 회장님이 어쩌면은 우리 한인회관을 문제에 대해서 진짜 우리 한인회관에 모여서 어려운 어르신들이 되면 차례도 대절을 해서라도 이제는 한인회관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서 건물을 보셔야 되니까 꼭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회관 문제가 대두되면서 너무도 숨겨져 있던 일이 확 저희가 그랬죠. 그 문을 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독지가가 그냥 그 도네이션을 하면서 방송 그거에만 써줄 것을 요청하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방송은 할 수 있었고요. 그랬군요. 예. 아우,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근데 분이신지. 사실 이제 저희가 크게 보는 거는 그 방송에 이제 불씨가 돼서 방송이 나가면서 저희가 어떤 진실을 밝히는 모습을 보고 네. 저는 KRB도 지금 저희 이 방송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정말 진실을 밝히고 맞습니다. 있는 입장이니까 뭐, 사실 지금 민 회장님, 전 회장님을 다 떠나서 저는 제 아이에게 한인회관을 제대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어떤 예. 정치적 이슈가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강훈주 회장님 한인회장 출마하실 제가요? 네, 있습니까? 아닌 거죠? 네. 아유, 절대 네. 아닙니다. 그런 마음인 거지. 말 그대로 그런 마음을 어쨌든 해서 이제는 정상화 될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되고 저는 분명히 시민운동가기 네. 때문에요. 네. 바른 소리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네. 계속해서 바른 소리를 하기 위해서 한인사회에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자, 시간 6분 정도인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김민선 씨가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말 하나하나마다 다 맞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언론 그 지면이죠. 신문 지면에 이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먼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항상 그분이 김민서 기자회견. 씨가 먼저 기자회견한 거는 답변을 기자회견 하는 해가지고 거죠. 한 건데 네. 12월 17일자 네. 어젠가요? 그럼 네.
뭐 자신이 이번 판결에 지더라도 2016년 미주 한인의 날 등 내년도 한인의 사업 계획은 개인 자격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뭡니까? 한인회 사업 계획은 한인회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보죠. 혼자서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독지가로 하고 싶으신가 그러니까 개인 보죠. 자격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판결에 지더라도 우리 한인사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저의 조그만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확한 그리고 표현이죠.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안 하고 끝내겠으면 소송을 한 본인이 항소를 그렇죠. 뭐 두 번이나 얘기했어 벌써. 케이스 드랍하면 항소 안 되죠.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깨끗이 끝나면 돼요. 뭐 동반 사태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사실 드랍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신 거네요. 네. 예, 결국은 그거네요. 그렇죠. 숨은 그림이. 숨은 그림은 네, 그거죠. 그거네요. 네, 저 찾아냈네요. 네, 본인은 드랍하기 싫은데 어쨌든 만약에 지더라도 나는 그렇고 만약에 내가 이기더라도 뭐 이렇게 할 거고 여러 가지 복선을 깔아 놓으신 왜 이러시는 걸까요? 네, 저는 네. 맨날 하는 말이 그겁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체에는 단체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들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룰을 어기면 폴리스한테도 티켓을 먹고 빌딩 디파트먼트에서도 뭐 잘못하면 티켓을 대통령도 먹습니다. 티켓을 네. 받습니다. 한인에도 한인의 룰이 있습니다. 사회의 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 상식, 룰, 법 모든 게 똑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태는 깨끗하게 명명백백하게 법의 법정에서 판결로 그렇습니다.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자초한 분은 바로 김민선 씨 자신이라는 거를 김민선 씨는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판결이 난 다음에는 어쨌든 항소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민승규 회장이 정할 일이지 본인 스스로 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시간은 3분 정도 남았으니 이제 한 마디씩 정리해 주세요. 네, 뭐 일단 지난번 김민선 씨가 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다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 지난 15일 날 한국의 이제 식약처라고 이번에 이제 네네네. 식약처로 승격이 됐죠. 식약청에서 네. 승격이 됐죠. 거기에 이제 담당관들이 뉴욕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식당 등급제를 이제 좀 견학하고자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뉴욕시에 있는 이제 시리 디파먼트, 헬스 디파먼트에 있는 이제 직원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에서 지금 한국에서 식약처에서 건 6개월, 그러니까 이미 시행령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자기네들은 뉴욕의 사례를 먼저 알고 싶어서 뭐 외교부다 뭐다 정부처를 통해서 많은 수소문을 하고 연락을 하고 연결을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정부 차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뉴욕 한인회 같은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죠. 뉴욕 한인회가 저희는 시리에 연락을 했고 시리 직원들을 참석하게 해서 두 기관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고 또 아울러 그게 한인의 역할이죠. 또 서비스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정말 뉴욕 한인회는 꼭 우리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한테 필요한 단체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최영경 변호사께 짧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105페이지의 서류를 읽으려면 몇 시간이 걸리신 거예요? 왜 변호사비 한 푼 안 받고 이러시는 걸까요? 네, 저는 정의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변호사로서의 저의 지식과 제가 받은 트레이닝으로 해서 정의를 위해서 제 영혼을 불살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재철 부회장님
그 서류 누가 원해도 다 보여주실 거죠? 예, 그리고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이 원하시면 같이 만날 준비 다 돼 있고요. 저는 사실 정의롭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어느 쪽에서도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 방송은요, 자세한 내용과 문의 뉴욕 한인의 웹사이트 nykorean.org로 오셔서 보시거나 이메일 office@newyorkorean.org 또는 212-255-6969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물어보시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 벌써 다음 주 금요일이 크리스마스네요. 정말 모든 하늘엔 기쁨, 하늘엔 평화, 땅이 기쁨인가요? 하늘엔 기쁨과 땅엔 평화인가요? 참 평화가 와야 할 시기인데요. 마치 평화가 오는 것 마냥 그런 제스처 말고요. 실질적인 평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제스처는 필요가 없네요. 자,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